고개 숙인 정의당 김종철 사태 수습 고심.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정의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먼저 의원총회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은 고심 끝에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고,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예외와 관용이 없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당원 당규 등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밑바닥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한 쇄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니 우리 원내대표하고 오늘 그럼 대표단회의에서 어떤 거 논의하셨는지 간단하게라도. 아니 대표단회의는 제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의원총회. 윤정 기자, 네. 혹시 오늘 의원총회에 장혜영 의원은 나왔나요? 네, 오늘 장혜영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어요? 앞서서 보신 것처럼 어제는 배복주 부대표가 눈물로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서 오늘은 강은미 원내대표가 이 사과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강 원내대표는 장혜영 의원의 용기와 공동체 실현을 바탕으로 철저한 쇄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다짐도 밝혔는데요. 정의당은 오늘 오후에 비공개 대표단 회의를 열고 이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바로 직전에 당대표를 했던 이 심상정 의원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 부분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직전 당대표였던 심상정 전 대표도 김종철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심 전 대표는 정의당 최초 성추행 발표 직후 이후 12시간 만에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심 전 대표는 가슴 깊은 곳에서 통증이 밀려온다. 그러면서 장혜영 의원에게 위로를 보냈습니다. 특히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당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당내 유일한 중진 의원의 책임감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당당한 의정 활동을 펼칠 때까지 철저히 살필 것을 주장했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이 장혜영 의원이 맡았던 원내 부대표 자리를 오늘 보니까 유호정 의원이 승계를 했더라고요. 네, 유호정 맞습니다. 의원은 혹시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네, 사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수석 부대표 자리 그리고 원내 대변인 자리를 유호정 의원이 이제 물려받았습니다. 이어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이제 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원 총회에서 있었던 내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새로운 원내 대변인인 유호정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좀 보고 오겠습니다. 가해자가 당 대표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당 대표이기에 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원내 대변인의 역할도 겸합니다. 부끄러운 사건에 대한 거대 양당의 논평에 답하는 것을 첫 번째, 아니 0번째 직무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과 진보를 외쳐온 그들의 민낯과 이중성이 국민을 더 화나게 하고 있다라고 논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에 대한 지적을 비틀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민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평했습니다. 그 말도 옳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충고는 분명히 받겠습니다. 네, 지금 같이 들어보셨는데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다르지 않다는 비판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무관용으로 이번 일 해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그러니까 정의당 사건으로 민주당을 같이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민주당에서 무관용 원칙을 촉구한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하라는 조언 분명히 정확히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분명히 정확히 꼭 이제 거듭 3번이나 강조한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문구를 보면서 앙담은 어금니가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비단 정의당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의 젊은 피저 박성민 최고위원도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용기를 참 많이 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먼저 여야를 떠나서 좀 연대한다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국회 문화 자체가 아무래도 구성원들 대부분이 비슷한 세대 혹은 비슷한 감수성의 수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의식의 수준을 공유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하게 발생을 하고 이 권력이라는 속성 속에서 그런 의식이 자정되거나 혹은 썩어감에도 그런 것들이 바뀌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것입니다. 소정수 위원님, 심상정 의원, 유호정 의원,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의 여성 정치인이 하는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 이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어떤 뭐 진보 보수의 문제, 정당의 문제 이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남성과 여성의 문제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 물론 그 앞에 이제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철저히 일단 반성하겠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뭐 이 부분이 본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정의당에서 이번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을 했지만 그 전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 그 전에 올라가면 국민의힘 계열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가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문제의 핵심인 것이고 그것이 아까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이 지적한 하나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세대차에서 오는 그런 문제 일 수가 있는데 그 문화적인 문제만 가지고 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혁신, 변화 이런 것과 함께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국회 내에서의 여성 의원들의 진출이라든지 또 한 정당 안에서도 어떤 여성들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좀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뭐 여성을 위한다, 여성 인권, 뭐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이게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고 오랜 그 뿌리 깊은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이 제도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의 제도화를 하게 된다면 그런 변화를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이 문화적인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어떤 안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박성민 최고위원이 얘기한 5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국회 문화가 문제다. 이런 발언 동의하시나요? 꼭 국회만은 아닐 것 같고요. 그것도 50대에 또 국한된다. 그러니까 이제 박성민 최고위원의 얘기에 아마 본질은 50대 남성이라는 건 우리 사회의 주류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반쯤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저는 그동안에 생긴 여러 개인의 일탈들을 감안해 볼 때 처음에는 피해자가 장혜영 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이거 역시도 또 위력에 의한 성추행. 다시 말하면 김종철이라는 당 대표가 그냥 당하고도 참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피해자에게 가한 그 위력 뭐 이거에서 생긴 건가 했는데 정작 피해자가 장혜영 의원이라는 얘기에 이건 좀 개인의 일탈이다. 그렇다면 꼭 진보라는 그룹에서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난 거다라는 식의 공격은 그건 이번 건에서는 뭐 좀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혹시 위력으로 볼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초선의 의원이고 상대방은 당 대표입니다. 그럼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위력이라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을까? 뭐 그렇죠. 제가 그걸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와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와서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다음에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김종철 대표가 비난받아 마땅한 것 중에 하나는 15일에 일이 터졌고 장혜영 의원이 이틀 정도 지나서 문제 제기를 했고 사흘째 정도부터 당내에서 조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김종철 대표는 저렇게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오고 그다음에 신년 인사회에 나와서 또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 말이죠. 그건 제가 보기엔 그건 스스로 자기 부정인 거죠.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일체 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직위해제 이전에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먼저 얘기를 했을 정도면 그런 일이 터졌다면 스스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표로서의 업무에서 손을 뗐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당 내부의 뭐 체계 미비랄까 뭐 이런 건데요. 뭐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저는 진보 정당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기 위한 정말 좋은 기회다. 뭐 지금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건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치 사회에서든지 녹색당이나 이런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내거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 정당이 제도권 안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습니까? 사실 정의당이 원내 그리고 원외에서 이렇게 원외에서만 있다가 원내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원을 확보하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게 이번 김종철 대표의 일 이런 거 하나로 훼손이 되거나 또는 물거품이 된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윤경호 의원이 지적했던 김종철 전 대표가 더 비난받는 이유, 김종철 전 대표의 과거 발언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혹여라도 이것이 어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어떤 여성 혐오라든가 여성에 대한 폭력, 뭐 성폭력의 이런 것에 어떤 반대되는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한 것에 반대되는 알리바이처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압도적인 성적 권력, 그러니까 권력 구성은 여성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폭력의 피해자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약간 무마하기한 이런 것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 지난 15일에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닷새가 지난 20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방금 들으신 대로 성폭력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 사건이 당 내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더 비판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그런데 이제 장혜원 의원은 이제 피해자잖아요. 피해자가 김종철 전 대표는 고소하지 않겠다. 네. 당의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고소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수사는 이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친고죄라고 해서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수사로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젠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다고 해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의지를 갖는다면 그리고 또 제3자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발 사건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수사를 안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직무유기가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시민단체가 이제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을 했습니다.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시민단체는 정의당을 아예 해산해야 된다라고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혜원 의원뿐만 아니고 정의당 자체에서도 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김종철 전 대표의 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본인은 이제 뭐 형사 고소까지는 가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었던 아까 보셨던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배복주 부대표가 자신의 SNS에 어젯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질문이 많았나 이제 보여주는 단면인데 사람들이 계속 물었었나 봐요.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해결 방식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한다면 그 의사에 반해서 수사를 하는 게 과연 피해자를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앞서 보셨던 류호정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가 아니라 공동체 내 해결을 원했다. 근데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우리가 이제 앞서 본 것처럼 당 소속 의원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마치 이제 죄인이 된 듯한 뭐 그런 분위기인데 소속 의원들 말고 뭐 당원이라든지 당 내부는 좀 어때요? 네, 정의당 당원 게시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집행부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부터 정의당을 지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글들이 쇄도를 했는데요. 심지어 당을 해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날선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요. 배복주 부대표는 정의당 해산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일단 당원 게시판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원 이탈이 얼마나 나올지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의당 당원인 것이 부끄럽다는 이유로 사퇴서를 그러니까 탈당하는 사태가 적지 않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당원 탈당 움직임이 발생하면서 정의당 내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당원들의 움직임과는 또 별개로요. 정의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발빠른 대처를 했다. 이런 또 일각의 평가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습은 또 어떤 식으로 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인권위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인권위가 이 성희롱을 사실로 판단한 근거는 뭐예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피해자한테 늦은 밤에 메시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낸 게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집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진 부분, 이것에 대해서 성희롱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이제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희롱 사실을 알면서도 이거를 방조했다, 외면했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정황이 보이진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판단들은 이제 주로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나온 어떤 사진, 메시지, 그리고 그 주변에서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 피해자가 그런 메시지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권위가 한 가지 덧붙인 점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위가 성추행이 아니고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쓴 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성희롱보다는 성추행이 더 큰 개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저도 그래서 바로 그 점을 찾아봤는데요. 성추행은 아닌 것인가, 성희롱인 것인가 봤는데 이 인권위 법상에 따르면 성희롱이 성추행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안에 성추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이제 반대로 알고 있었군요. 자, 이동석 기자. 그러면 어제 이제 인권위 발표에 대해서 피해자 측 입장은 어때요? 네, 일단 인권위의 발표를 목 빠지게 기다렸던 사람 바로 피해자일 텐데요. 피해자 측은 인권위의 조사 발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질 시간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 피해자는 4년 동안 많이 힘들었고 지난 6개월은 더 힘들었다. 그러면서 인권위 발표에는 사회가 변화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언급돼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 단체는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사과하고 은폐하려 했던 모든 행위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박원순 전 시장 측 반응도 있죠. 네, 맞습니다. 박원순 전 그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이 어제 입장문을 따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권위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 어떤 한계점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소 의원님, 인권위가 어제 이제 비서실 내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이 부분도 지적을 했던데 그런데 이제 지금 김은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전 비서실장의 유감 표명 어떻게 보세요? 이 비서실장으로서는 어쨌든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라고 정말 자신의 입장을 밝힌 부분인데 크게 어떤 지금 법원의 판단이나 인권위의 판단에 비춰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기는 좀 어렵다. 이미 법원도 마찬가지고 이번 인권위 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인권위 조사 내용 중에서는 서울시장 비서실 안에 그런 문제를 지적한 그 부분은 이 박원순 전 시장과 피해자와의 관계라는 부분도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어쨌든 전보 요청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인식을 못했다라는 거죠. 네. 단순한 그냥 피해자의 일종의 소원수리 개념으로만 받아들였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그 비서실 내의 그 직원 간의 성폭행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처리하는 부분도 이 지금 인권위원회 판단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을 판단을 할 때 어쨌든 가해자와 피해자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등등을 봤을 때 어쨌든 서울시장의 이 비서실이 갖고 있는 이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